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옛날 큰 스님들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좀 변화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기도 해서 부끄러운 얘기 한 자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속간에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겠죠. 어떤 것은 영원히 자기만이 가슴에 안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허다하게 경험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춰야 되고 말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도 누구나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내가 성가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아마 70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54년 전의 얘기죠.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때는 그 문제가 상당히 긴장이 되었고 참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졸업을 하기 직전인데 어느 날 운조 강주 스님이 기후 내 방에 좀 와봐요. 그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강주 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월화 배관 큰 스님 방에 갔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기후라는 학인이 어떤 보살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래요. 내용인즉은 송정각심이라고 하는 서울에 사는 보살이 보광전 선방과 극락암의 두 철을 지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자장암의 행자로 있을 때에 여름 결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장암에 왔었어요. 그때는 주지 스님이 멀리 가서 소식이 없을 때라 내가 행자 신분으로 주지 대행 비슷하게 그곳에 살 때인데 와서 하는 말이 극락암에서 한철 나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서울은 아직 덥고 해서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면은 올라가고 싶은데 이곳에 방이 있으면은 좀 기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이 하나 여유가 있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정각심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6년간 이사로 활동을 했었고, 글씨를 쓰는 거 보니까 여성으로서 상당히 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적 수준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가 됐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참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인품도 사람이 좋고 또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저희 어머니가 병인생이라요. 갑자을축 병인 이래 시작이 되다가 보니까 그걸 외우고 있는데, 갑자생이라고 우리 어머니보다가 만 2살, 3살 정도가 많은 분이라요. 그래서 거기 지내면서 내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내가 그때에 관음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루 4분 정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에 행자님은 왜 그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물었어요. 대답이, 내가 어릴 때 1살 때의 천연두를 알아서 그때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호흡을 못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도 숨 쉬는 것이 거북하게 느껴지니까 꼬챙이 같은 거 자꾸 파내다가 보니까 헐어가지고 한쪽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도 시골에서는 뭐 그런저런 거 뭐 큰 병이 아니니까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참선을 하려면은 코로 호흡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래 가끔 이리 앉아서 참선이라고 해보면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런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참선을 잘 하려고 그래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냐고 하면서 뭐 그때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안동 촌놈이 칭찬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그래 멋진 분이 뭐 앞으로 뭐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느니 뭐 이런저런 등거 뭐 칭찬을 가끔 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누구라도 허물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면은 듣기가 좋지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대차기도 하고 참말로 그래 될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찬바람이 일고 그분은 서울로 갔고 나는 보광전 선방으로 와서 고향주를 합니다. 아주 수기하기 직전이라요. 3년을 행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에 그 송정각신 보살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까 자신이 부산 양정동에 있는 성모의원이라고 하는 천주교 재단의 병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자기 기억으로는 행자님께서 그래 그때에 수술을 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나서 이 초량동에 있는 철도병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이빈후과 과장에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일 당장 수술하러 내려오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술도 받게 되는 데 대해서 마음은 좋으면서도 고향주를 하는 행자 신분에서 수술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소임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원하스님 방에 들어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전에 보강전에 있어가지고 아니까 그분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원하스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안 좋겠나? 여기 생각은 다른 행자가 있으니까 그래 수술 받도록 하시게 이랬어요. 그 이튿날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그 여자고등학교 근처에 성모이원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게. 그런데 그 수녀원도 옆에 있어가지고 수녀원 원장 차를 집차라요. 그거를 대기를 시켜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그 보살님하고 수녀원 원장 차를 타고 초량병원에 가가지고 그 이비인후과 과장이라는 분이 한쪽 코를 막고 이렇게 숨쉬보라 하더니 끝만 막혔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러더라고. 말대로 뭐 금방 어떻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수술을 마쳐가지고 뭐 간단한 플라스틱 같은 거 꼽아 요래 꼽아 놓고 다 됐다고. 이래서 통도사에 들어와서 고향주를 하면서 치료를 몇 차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이 절에서는 고향을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놓고 버스 타고 부산에 가면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른 아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 집 근처에 가서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들은 바에 절에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성녀가 되어서 공부를 잘 하려면은 신심 있는 신도를 알아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스님들로부터. 그래서 은근히 그분이 나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이 수술도 도와줄 정도로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이 이래가지고 내가 편지를 몇 차례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내용이 참 보살님은 어머니처럼 인자하신 분으로 참으로 고맙다고 이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글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치료를 다 받고 얼마를 지났는데 그래 어느 날에 이 강주 스님께서 그 전에 이사보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 어른들이 걱정을 하니까 만일에 그 내용이 공사에 붙여지면 공사라고 하는 게 전대중이 고향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면은 크게 망신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도망을 가고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인원을 하는 것을 사찰에서는 공사를 한다 이래요. 그래 공사 붙으면 공사 붙었다 하고 뭐 이 두려워하고 무게가 상당히 있는 어떤 이 행사 하나인데 그 공사가 있어지면은 기후 입장이 난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사장삼을 수하고 백안 스님께 가서 그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이실직고를 하래요. 그래 나는 뭐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또 강주 스님이 아주 엄숙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거역할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이제 배관 스님 방에 갔어요. 그래 가서 큰 절을 올리고, 그래 강주 스님이 뭐 그러더라고, 보살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이사다가 보니까 보왕전에 있을 때도 가끔씩 배관 스님께 가서 진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요 행위는 아니지만은 참고적으로 뭐 그래 해가지고 배관 스님도 알아요, 이사 보살이라고. 그래 어른이다 보니까 그래 이사 보살이 좀 그 언행이 조금 이상하더라 하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그래도 안심이 되고 좀 푸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광전에 계시는 우라스님 방에 갔습니다. 역시 큰 절을 하고 꿇어 앉으니까 우라스님이 한다는 말이, 기후가 그 이사보살하고 연애를 했다며 이러는 게라요. 세상에. 그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스님, 제가 아무리 시원찮더라도 우리 어머니보다 3살이나 위인 보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라고 하면서 벽장을 열더니 편지 몇 장을 꺼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정각신 보살이 우라스님께 보낸 편지 내용에는, 그래 큰 스님이 계시는 통도사에 이런 학인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내가 참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편지하고 전부 다를 보냈어요, 우라스님께. 그걸 우라스님이 보여주더라고. 봐라. 응? 그래서 보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랬는데 어떻게 젊은 학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많이 야단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정각신 보살이 우라스님께 앞으로는 기우라는 학인이 정각심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보내달라고 그것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요구한 대로 앞으로는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지장을 찍고, 그래서 아마 우라스님이 보냈겠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서운하더라고. 어떻게, 그게 무슨, 그 내용 중에는 내가 일찍이 자기 근처 집에 와서 배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슨 넘나 보는 것처럼, 그 아침 고향 일찍이 하고 일어나도록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무슨 자기 주변을 맴돌면서 너무나 보는 식으로 배회를 한다고 그래 표현을 했어요. 그래 우라스님도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치료받으러 가면서 뭐 이상한 마음으로 기웃거린 것처럼 그래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래 그래도 2철이나 살았고 고향 치안도 알고 또 그렇게 일찍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무슨 이상한 마음으로 넘나 보는 것처럼 배회를 하고 뭐 의심을 하고 어째 그럴 수 있는가. 그 참 이사로서 또 상당한 이 지식도 있는 분이고 점잖은 분이 그래가지고 나도 좀 못됐죠. 편지를 안 하려고 해놓고는 하도 괘씸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씨로 그런 자세를 보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정서운하면은 내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편지 받는 게나 하는 게나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얼마든지도 할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뭐 훌륭한 스님 될 것처럼 칭찬하면서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그런 편지를 어른한테 보내고 그랬는지 싶어서 좁은 마음에 그런 저런 것을 쓰면서 배운 문틀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못된 표현을 했어요. 뭐 이러다가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생함지옥을 할 것이다. 우리 배운 문틀은 생함지옥이라는 말이 어디 경전에 나와요. 그거는 참 큰 좋지 않는 말이죠. 살아서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라요. 그런데도 철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감정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참 좋지 않는 말을 편지 중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 보냈더니 헌법 강주 스님이 또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나무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을 보살한테 보낼 수 있느냐고. 그래 제가 참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었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85년부터 90년까지 6년을 기림사 부감에서 지냈죠. 마치기 1년 전쯤인가 하여튼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월화 스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래 편지를 뜯어보니까 속에 또 한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가 20여 년 전에 송정각심이라고 하는 불편하게 느꼈던 그 보살이 보낸 편지라. 그래 월화스님 편지에 그래 공부 잘하고 있는가 하면서 서울 보살이 편지를 보내와서 보낸다. 그런데 그 보살 편지 내용을 보니까 20여 년 전에 그 기우라는 학인이 그런저런 일로 많이 참 불편을 느꼈을 터인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현금 5만 원과 편지를 보내니까 3만 원은 월화스님이 갖고 2만 원은 기후 확인한테 붙여주되 절대로 자신이 보낸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채로 5만 원 돈하고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참 그 편지를 받고 혼자서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반 스님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 강원에 있을 때의 일이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기도 한 그런 부분이었죠. 사람이 살면서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그때는 아프고 힘이 들고 부끄럽긴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감에 대한 어떤 향수랄까 뭔가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미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고향에서 힘들게 추위를 넘기고 여름에는 그 대학 밑에서 고생스러웠던 것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련하게 좋은 느낌으로 이
치장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이 재미로 느껴지는 정신세계의 어떤 뭐 세탁을 하듯이 그런 구조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지요. 괴롭고 힘이 들어도 지나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신을 차려서 수행을 잘하고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도리어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 자체도 괴로웠던 것이 그 느낌이 점점 퇴색이 되면서 하나의 재미있었던 일종의 어떤 부분으로 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묘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어른 스님들의 말씀이 허물이 있어야 착해진다. 그 허물을 잘 되새겨보고 이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어떤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면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대개는 그냥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듯이 평생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내용도 있고 어중간한 거는 지금처럼 큰 허물이 안 되고 부끄러움이 적은 것은 또 이야기를 나누어서 지나간 어떤 인생살이의 한 매듭으로서 또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수행자로서 당당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오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왜 그런 불편한 감정을 주고받았을까를 자문해 보면은 어떤 대상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화근이 되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 제자는 스승에게 승려는 신도에게 기대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식 구조지만은 모든 것을 자립으로 지탱을 하고 공부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살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승려된 입장에서는 신도들에게 의지하려고 생각했던 그 한 생각이 허물이 되어서 그런 과정과 결과가 왔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 갑자생이면은 아마 백수가 가까워 오지 싶은데 지금 아마 벌써 뭐 별세를 했겠지만은 그 어렸을 때의 그
그 마음으로 인내해서 일어났던 우라 스님과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혼자서 미소를 짓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 토막 그 허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고 가벼운 미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